갑시다. 자, 오늘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하면 2시간 가거든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힘들더라고. 3시간 컷 저 6시에 가야 돼요. 안 돼. 너가 일찍 오든가 그러면. 선생님이 3시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 집에서 쉬다 왔는데 학원 갔다가. 전 여기 밑에 있었어요. 자, 일단 합시다. 시작할게. 자,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우리가 x의 제곱을 만족하는 x가 뭐지? x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 x가 뭐지? 맨날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아주 옛날 한 500년보다 더 전에쯤에는 저걸 표현하는 이제 기초가 없었거든. 500년이 한 1000년 전이면 확실히 없었고 500년 전쯤에 생겼나 아마 그럴 거야. 오케이. 왜 저걸 만들었지? x제곱은 2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았지.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2에서 뭘 증명했지? 루트 2가 무슨 수라는 거?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전에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의 표현으로 루트라는 기호를 도입하게 된 거거든.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수, 이 등식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로 우리가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의 표현을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서 i 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쓰기를 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면 만약 이 방정식은 어때? 이걸 만족하는 x는 누굴까? 라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x는 누구지? 2를 만족하는 x가 누구지? 1이잖아, 맞지? 2의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x는 얼마야? 그러면 2의 x제곱은 3을 만족하는 x는 누굴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걸 만족하는 x는 아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수긴 한데 얘를 표현할 수가 없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수의 표현법을 도입한 게 x는 로그 2의 3이라는 좀 이상하게 생긴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제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 왜 표현할 수 없었을까?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는 무리수야. 3은인가? 3은 무리수. 뭘로 증명할까? 규리법으로 증명하겠지.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이 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라는 게 합리적인 기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양수일 거라서 우리가 그냥 이제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3은 지금 쌤 뭐 한다고? 쌤 뭐 한다고? 규리법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안 했어? 왜 대답 안 해줘? 그럼 뭐 해야 돼? 유리수. 그래, 유리수이다라고 하면 너희들 협조를 안 하면 빨리 할 수가 없어. 협조를 해라.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서영아. 분수. 그렇지. 정수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맞지? 이 PQ는 무슨 수? 서로. 원래 정수 해야 되는데, 맞지? 근데 여기는 양수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다라고 봐도 괜찮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P분의 Q라는 수는 이 방정식의 뭐야? 근이잖아, 맞지? 그럼 대입하면 손이 바뀌었네. 대입을 하자. 요렇게?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양변에 P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지? 근데 Q와 P는 무슨 수라고? 서로. 자연수야. 물론 서로 소유도 하지만 어쨌든 자연수라고. 그러면 2의 자연수 제곱은 짝수야, 홀수야? 이 3의 자연수 제곱은 짝수야, 홀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모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모순이 생겼어? 유리수라고 했더니 모순이 생겼잖아, 맞지? 원래 뭐라는 얘기야? 무리수라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의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수의 표현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물론 좀 못생기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쩌겠어. 그렇지.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지. 괜찮지? 오케이. 다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수의 표현법 바로 로그를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 a의 x 제곱은 b를 만족하는 x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로그가 도입되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걸 만족하는 x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로그 쳤어요. a의 b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야. 잠깐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갑시다. 자 이렇게 나타낼 건데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이 x가 방금 전에 든 예에서는 무슨 수였지? 무리수였어, 맞지? 물론 이 1이라는 친구는 사실 저 방식도 표현하게 되면 로그 2의 2가 될 거고 이 친구 유리수인 게 맞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로그 2의 4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도 유리수 맞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루트로 표현되는 수 중에 유리수가 많은 것 같아, 무리수가 많은 것 같아. 무리수가 훨씬 많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케이? 실제로 수 중에 유리수보다 무리수가 더 많아. 뭐 엄청 비교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수의 일부의 유리수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무리수라고. 근데 이 수가 어디에 들어가는 수라고? 지수에 들어가는 수라고. 여기가 괜찮지? 근데 우리 그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가 무리수일 때 미체에 대한 조건이 뭐였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모든 실수가 가능했어, 맞지? 지수가 정수가 되는 수가 뭐가 안 됐어, 미체? 0이 안 돼. 그냥 분모로 가니까, 맞지? 지수가 유리수가 되는 수는 어떤 일이 생겨?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면 미치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미치 양수여야 됩니다. 유리수 이후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전부 다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무리수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얘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여야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야 얘가 정의가 될 수 있어.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A는 양수고 그다음에 1도 아니야.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얘가 1이면 B는 무조건 뭐야? 1이지.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등식 성립해버려서 사실은 이제 x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정의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우는 논하지 않겠다.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좌변이 양수면 우변도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B도 양수야. 그러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참 이름을? 이 친구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얘도 여전히 밑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따로 이 진수라고 부를 거야. 참진자를 쓴다는데 사실 싹 와닿는 표현은 아니었어. 어쨌든 네, 얘를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이라고. 그리고 얘를 가리켜서 진수 조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결국 로그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로그의 정의에 대한 얘기고 또 두 번째 얘기가 바로 로그가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이제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처음에도 거의 안 나오는 게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행위는 뭐라고? 그냥 지수로 주어진 걸 로그로 고친 거. 로그로 주어진 걸 지수로 고친 거. 이 둘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미션. 오케이. 두 번째는 뭐지? 두 번째는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사실 일종의 부등식을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 x-1 그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근데 나 이거 스루한테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다? 유리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자 이게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저 위에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조건에 의해서 x-1이 양수, x-1이 1이 아니야. 두 번째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양수. 약간 지금 대자뷰가 세게 와서 어쨌든 봅시다. 그럼 이제 x가 1보다 크다가 돼. x가 2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가 되어서 x는 5랑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 이 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결국 최종 나오는 x의 값을 보면은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이런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가 이 이제 밑과 진수에 쓰는 수는 저기에 쓰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출제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지? 일단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아 대답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원래는 쌤이 36쪽, 37쪽 풀 시간을 사실 줬거든. 네, 일단 그냥 넘어갈게. 알았지? 넘어갈게. 이쪽을 할 거냐면 이제 38쪽이 1번 보였어. 1번. 1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로그 x-1, 로그 x-1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 오, 쌤이랑 문제가 똑같은데? 외운 것도 아닌데? 이거 넘어갈게. 약간 진짜 지우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이게 스라가 3번을 그거 5번 6번 문제였어요. 아 이거 6번 문제였어. 3번은 절대 부등식이었어요. 사랑이다. 어쨌든 뭐 사실 이번에 서영이도 약간 만만치 않아서. 저 이제 앞에서랑 하면 죽일 뻔했어요. 아 왜? 아니 저 27등까지 1등이면 28등이잖아요. 아 그치. 그저 지금 모든 과목이 이래요. 앞에서 다 틀렸어? 간단해요. 그러니까 되긴 됐어? 아직 안 나왔어? 표가 안 나오죠. 안 나왔어?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중간고사 때 일단 저랬던 게 제일 큰 것 같아. 우리 10번도 아 10번에 저주에 걸렸습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마. 만들지 마. 하여튼 2번 보겠습니다. x-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12.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x-2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x-2의 제곱이 1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x제곱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 양수. 자 풀게 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x가 2가 그냥 2가 아니다라고 쓰면 되겠지.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1도 3도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건 그냥 풀어야지. 사실 필요 없지. x-1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마사뿔3 그러면 x는 4와 마선 사이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랑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되게 모습이 예쁜 혹시 뭐 정수 이건 좀 근데 내가 이거 풀었었나? 그냥 알아서 하라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진짜 근데 진짜 별로인데 얘는. 쌤이 풀었던 부등식 문제 중에 거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 뭐 정수 개수로 마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모든 정수 해보려고 하라고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 로그의 정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중요하다. 이제 지식만 정확하게 있으면 되고, 다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부등식을 요 밑조건 진조건 부등식을 이상하게 줄 수는 있겠지. 어렵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게. 로그의 성질인데, 로그의 성질은 이제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될 겁니다. 지수법칙과도 관련이 크고요.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밑조건과 진수 조건은 그냥 항상 만족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수나 식을 밑과 진수에 쓰게 되면 그렇게 쓰는 행위 자체가 거기에 밑조건과 진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유림이라고 썼거든.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그때 너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없었는데 웃었어요. 같이. 아 유림이가 웃어서? 그래서 유림이가 왜 웃었는지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 근데 저 있었는데? 있었지? 네. 저번 그 저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나? 네. 왜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지 나. 나도 이거 하여튼 이 x-2분의 1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저기다가 굳이 x는 2가 아님이라고 써줘야 돼서 안 써줘도 돼. 안 써줘도 되는 거지. 쓰는 순간 분모 0이 되지 않는 거랑 깔려 있다고. 실제 교과서에도 밑과 진수에 대해서 이제 뭐 저 조건 만족한다고 써놓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써놨어. 교과서에 아예 써놨어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로그 a의 a는 1이야. 아 참 그 로그 쓸 때 아까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 밑에 a를 쓰는 거고 여기 이렇게 쓰는 거야. 얘를 작게 얘를 크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쓰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크게 쓰고 여기를 작게 쓰더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부탁인데 애를 이렇게 쓰면 좋긴 하겠어.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한데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건 쌤 취향 문제라서 강하게 요구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애를 쓸 때 저기 숫자랑 뭐 11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취향 문제, 취향 문제. 자, 어쨌든 합시다. 로그 A는 1이야.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의 값은 1입니다. 괜찮지?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저걸 우리가 지수로 고친다고 생각하게 되면 A의 1제곱은 A다 이렇게 고쳐진단 말이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같은 방식으로 로그 A의 1은 0이다가 되고 우리가 진수가 1이면 로그의 값은 0이다인데 당연히 이제 A의 0제곱은 1이 되니까 사실 저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 A의 xy 로그 A의 y를 더하게 되면 그 결과가 로그 A의 xy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 같은 두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사실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앞에 개수가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개수가 같고 밑이 로그일 때 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는 겁니다. 괜찮니? 그냥 계산 기술에 가깝다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y분의 x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증명이 완전히 똑같거든. 구조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로그는 어쨌든 누구로부터 유도된 거야? 지수로부터 유도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 공식의 증명은 이제 지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 해봅시다. 로그 a의 x를 라지 n이라고 잡을게. 로그 a의 y 3번을 증명할 거야. 라지 n이라고 잡을게. 그럼 지수로 고쳐쓰게 되면 a의 라지 m 제곱은 x가 될 거고 a의 라지 n 제곱은 y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경우 이거 빼기로 원하거든. m 빼기 n을 하고 싶단 말이야. m 빼기 n을. 근데 거듭 제곱을 뭐 해야 빼기가 생겨? 지수끼리 빼기가 생겨. 나누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a의 n 빼기 n 제곱은 y분의 x가 되고 얘를 다시 로그로 고쳤으면 로그 a의 xy는 n 빼기 n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지? 그러니까 증명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외워서 잘 쓰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로그 a의 x의 n 제곱.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진수의 지수라고 읽을 거야. 괜찮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렇게.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ax 이렇게 고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좋으냐면 결국은 우리가 로그 a의 a가 얼마지? 1이라고 했잖아, 맞지? n 제곱하면 n이 돼. 괜찮아? 여기가 3이면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여기가 5면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저렇게 고쳐 쓰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2의 8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생각한다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이라고. 괜찮지? 로그 2의 16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무슨 계산이 중요한 것 같아? 진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계산이 조금 중요한 것 같다,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계산 시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로그의 밑을 변하는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아까 2번에서 쌤이 뭘 강조했었지? 2번에서 뭘 강조했었지? 이거랑 이거랑 일단 밑이 같아야 돼. 그래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 밑이 같지 않으면 성질을 이게 어쨌든 가장 기본 성질인데 얘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이 밑을 같게 만드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항상 달성이야. 설아 혹시 지금 어렵니? 쉽니? 쉽지? 서영이는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야. 그러니까 이때 C는 그냥 밑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실수면 다 괜찮습니다. 뭐든 관계없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일단 이제 증명을 좀 해보면 로그 A의 B를 X라고 잡고 로그 C의 A를 Y라고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얘랑 곱한 게 얘가 되면 이 식이 증명된 거잖아. 결국 X 곱하기 Y가 이게 된다는 걸 보이고 싶어. 괜찮지? 그러면 얘를 지수로 고치면 A의 X제곱은 B가 될 거고 C의 Y제곱은 A가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생각해봐. 지금 나는 뭐 만들고 싶다고? 얘랑 곱한 게 이거? 맞지? 그럼 이거랑 얘랑 곱하고 싶대. 괜찮아? X, Y의 곱을 만들려면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 지수 계산해서 그 지수의 곱하기는 어디서 나오지? 거듭 제곱에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A잖아. 그러니까 이게 A잖아. 이거 전체가 A랑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A 대신. 그러면 C의 Y 제곱에 X 제곱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지수 XY지. 다시 로그를 바꿔. XY는 뭐가 돼? 로그 C의 증명. 괜찮니? 이게 교과서 증명, 교과서에 다 있어. 이게. 나중에 혹시나 선생님이 이걸 막 열심히 설명하신다. 근데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겠지. 자연스럽진 않잖아, 사실. 그렇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로그 A의 B는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그냥 밑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B를 넣어보자. B도 밑조건을 만족한다고 치지 않았지? 그러면 여기 로그 B의 A가 되겠지. 얘는 뭐가 돼? 1 돼버리네. 그래서 로그 B의 A 분의 1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역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곱하면 얼마라고? 1.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로그는 밑에 같은 두 로그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밑과 진수가 바뀌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괜찮지? 오케이. 자, 로그는 항상 이렇게 성질이 세 단계거든. 저게 이제 첫 번째가 기본 성질이고, 두 번째가 밑변환이고, 세 번째가 보통 이제 책들에서 여러 가지 성질을 해봅시다.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성질. 여기 똑같이 무조건. 다시 말해서 밑에 쓰인 모든 수는 이걸 만족하고요. 진수에 쓰인 모든 수는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로그 A의 N제곱, 그 다음에 B의 M제곱 이렇게 주어져. 자, 이번에는 밑에도 지수가 있는 거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의 지수는 분모로 튀어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튀어나간다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N분의 M 로그 A의 B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얘는 증명이 너무 간단하거든. 왜냐하면 그냥 이 밑변환을 쓴다고 생각해봐. 밑변을 쓰면 여기에 원래 N제곱, M제곱 지금 있는 거잖아, 맞지? 여기에 N제곱, 여기 M제곱 깔리는 거야. 그럼 M이 튀어나가고 M이 튀어나갈 거 아니야, 맞지?
증명이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거꾸로 합쳐놓으면 되겠지. 항상 쌤이 강조했어야 되는 깜빡한 거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쳤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사실 얘가 더 중요하겠지. 왜냐면 이거는 언제나 할 수 있어야 되는 무조건. 근데 얘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니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일품은 이쪽에서 이렇게 써놨어. 얘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에 있어. 책 자체가 약간 어려운 문제니까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로그 C에 B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게 혹시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돼.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돼. 그래서 로그 A에 D만 남습니다. 약간 압축하는 느낌이지. 자, 압축을 벌여서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엄청 안 나네. 뭐 하면 되지? 밑변을 쓰면 돼. 그러니까 얘를 그냥 미치 K 로그로 우리가 밑변을 쓴다고 하면 얘는 로그 K의 A분의 로그 K의 B 요거는 로그 K의 B분의 로그 K C가 되겠지. 뭐 둘이 어떻게 돼? 약분 되겠지. 약분 되겠지. 그럼 이제 남는 건 로그 K의 A분의 로그 K의 D인데 다시 밑변을 거꾸로 합쳐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A 로그 B C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수의 로그가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와 자리를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C 로그 B의 A와 같은 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저걸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A 로그 B의 C가 얘를 X라고 잡게 되면 결국 이 친구가 이제 이 C 로그 B의 A와 X가 C 로그 B의 A와 같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단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A의 X는 다시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X라고 이렇게 잡을. 근데 결국 여기 사실 이제 쌤이 하는 얘기 중에 어디 갔지? 잊어버렸는데 자, 이렇게 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둘 다 밑이 뭐야? A인 거죠. 그래서 뭐 한 번 미치면 영원히 미치는 거야. 이런 드립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할 때 왜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냐면 우리가 지금 결국 C가 밑이 되기를 원하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X 이렇게. 괜찮니? 그래야 저기서 밑으로 C를 깔아버려야 그래야 이제 요렇게 밑이 C인 형태로 고쳐지게 되거든 나중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일단 그 진행을 해보자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니?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이 친구랑 뭐 되는 것처럼 약분은 아니지만 약분 되는 것처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결국 뭐로 합쳐져? 로그 B의 A는 로그 C의 X 이렇게 되지. 얘를 다시 거꾸로 치수로 고쳐. 한 번 미치면 요번에 미치라고 했잖아, 맞지? C 로그 B의 A는 이렇게 만들어져. 증명된 거지.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이해했지? 근데 사실 이제 이해보다 이해는 그렇게 안 중요해. 교과서에서 어쨌든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 알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쓰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누르는 거지. 4번은 A 로그 A의 B.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여기가 밑이 A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A랑 B랑 뭐 할 수 있대? 잘 바꿀 수 있대. 그럼 그냥 B만 남는 거지. 괜찮아? 근데 원래 더 좋은 증명은 이거긴 해. 우리가 A의 X제곱은 B를 만족하는 X를 뭐라고 쓰기로 했지? 로그 A의 B로 쓰기로 했었잖아, 맞지?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얘가 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증명하는 게 더 고급진 증명이긴 합니다, 맞지? 증명? 설명?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여튼 그래서 4번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계산하자. 그 컨셉이. 쌤이 근데 진짜 빠르게 설명하고 있거든. 잘 이해하고 있어?
설아 너무 졸려? 안 졸려요. 엄청 졸린데 지금? 안 졸려요. 지금 풀지 않은. 아 서영이가 졸렸구나. 서영이 그거 왜 부서졌어? 너 아 이거 저번에 해결가 부셨어요. 아 이거 부쉈어? 맞아. 어. 오, 너 피부 없어? 그죠? 아, 나는 처음에 먹었어. 누나.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 봅시다. 몇 쪽으로 가냐면 43쪽으로 합니다. 43쪽. 43쪽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가 그리고 이게 하나 까먹었거든요. 거기 이미 써놨는데 요거에서 파생되는 잡스러운 약간 기술이 하나 있어요. 잡스럽다고까지는 그렇고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N과 M을 같은 수를 써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항상 혼합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저게 약간 접근하기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쓰이는 건 아니고요. 하려다가 이제 생각이 나버려서. 자, 로그 2의 5루트 3.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게. 그냥 씁시다. 2의 5분의 24. 여기 로그 2의 3루트 3. 지금 밑이 전부 다 어때? 다 같이 로그 앞에 개수 전부 다 얼마야? 다 1이지. 그러면 그냥 로그 2에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된 건 곱하기로 분자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는 나눗수를 분자로 분모로 까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기를 이렇게 될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과는 3의 이렇게 될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게 되면 2분의 1 로그 2의 12 로그 2의 12 빼기 로그 2의 루트 4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2분의 1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도 괜찮아. 어쨌든 이제 성질을 쓰려면 로그 앞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집어넣든지 둘 다 빼든지. 여기 루트 3도 뭐야? 어차피 2분의 1제곱이잖아, 맞지? 그냥 빼도 괜찮아. 보통 넣는 쪽을 선호하더라고. 로그 2에 루트 3분의 12의 루트는 얼마야? 2루트 3인 거지. 따라서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2로그 3이 6, 2로그 3이 6 더하기 로그 3의 15 그 다음 마이너스 2로그 3의 2루트 5 여기도 다 집어넣죠. 이 집어넣고 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리 로그 3의 분의 6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15 나누기 2루트 5의 제곱 4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정리하기를 5랑 15랑 약분하고 4랑 6 약분하고 3의 제곱이 남겠다. 3이 2개, 3개. 그래서 3 이렇게. 근데 이번에 1이면은 2가 밑으로 그러니까 1이 그러니까 2분의 1 전체를 여기다 지수 올려버려도 괜찮은 거야. 저도 어쨌든 하나의 실수니까. 그렇지? 물론 이 밑으로 넣어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사실 이것만 쓰라는 얘기긴 해.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뭐 중요 지킬 필요 없어, 알았지? 지킬 필요 없는데 이제 쌤이 보여주니까 조금 더 이제 출제 의도를 갖긴 하자는 얘기인 거지.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가 로그 3이 2분의 1 더하기 로그 6이 2분의 1 여기 로그 9이 2분의 1 자 서영아 뭐가 같아 보니까? 진수 같아. 우리는 뭐가 같기를 원한다고? 밑이 같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밑변의 공식을 다 써버리는 거야. 얘를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9로 고쳐 쓰기를 바라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3 곱하기 6 나누기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2가 되니까 괜찮지? 그냥 숫자를 이제 잘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로그 4의 9 4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7 그 다음에 로그 3이 2 그리고 더하기 로그 9. 자, 얘는 그 밑과 진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2의 제곱이야. 얘는 3의 제곱이지. 얘는 3의 세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 다 묶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럼 여기는 2가 튀어나오고 여기도 2가 튀어나가니까 이건 어차피 날아가겠죠, 맞지? 그러니까 로그 2의 3이 될 거고 얘는 3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결국은 4 로그 2의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어? 괜찮지? 여기는 개수가 1이고 여기는 개수가 2분의 3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묶어내게 되면 2분의 5 로그 3이 2가 될 거예요. 2분의 5 로그 3이 2가 될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는 맞지. 정리하면 10이 될 거야. 괜찮니? 그냥 계산. 네, 3번 봅시다. 3번. 자, 3번 문제는 이제 로그 10의 2를 A라고 주고 로그 10의 3을 P라고 줬어. 그리고 이제 로그 10의 5분의 11을 이제 A와 P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2랑 3이랑 그리고 이게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식으로 모든 진수를 표현하라는 얘기야. 일단 밑은 무조건 10이어야 되겠지. 밑은 무조건 10으로 만들고 나머지 모든 진수는 2와 3과 10으로만 표현을 하라는 얘기야. 뭐 수인 수분해를 적절히 섞어서.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그 10의 11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로그 10의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로그 10의 5는 사실 그냥 외웠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괜찮니? 무조건 2와 3과 10으로만 표현을 해. 모두.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2를 하는 게 더 깔끔했거든. 그렇잖아, 맞지? 그럼 바로 그 10과 2와 3으로만 다 표현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근데 쌤이 굳이 찢어서 이렇게 보여준 건 요걸 요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조금 중요해서 따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야. 괜찮지? 이건 뒤에 가서 상용로그에서 또 쓰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자체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정리하자. 여기는 2a가 될 거고 여기는 b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a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 친구가 뭐라서? 이 친구가 1 빼기 a라서. 괜찮니? 그러니까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니까 1 빼기 a가 됐겠지. 로그 10의 2가 a라서. 오케이.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해. 시험에 외우잖아. 외우고 잘 나와. 자, 2번 봅시다. 2번. 자, 로그 10의 0.03. 얘는 어떻게 하길 바랄게? 얘는 서영이가 좀 도와줄래? 어떻게 할까? 우리 뭐로만 표현해야 한다고? 2와 3과 10으로만 표현해야 돼? 1000분의? 그럼 사실 끝난 거랑 마찬가지가 나왔지. 뭐라고 쓸까? 여기는 2가 몇 개? 2가 2개. 그 다음에 3은 몇 개? 그러면 여기는 10이 몇 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2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일단 뭐가 기본이었지? 위치 기본이잖아 항상 로그는. 그래서 얘를 밑변환 공식으로 쓴 거야. 로그 10의 5분의 로그 10의 12.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다 한 거다. 5는 2분의 10인 거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이제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10에 2가 두 개 생기니까 2a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여기는 그냥 1 빼기 a가 되겠다. 괜찮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지금 쌤 하는 거 따라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45의 x제곱 27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5의 y제곱 81이에요. 그 다음에 x분의 3 빼기 y분의 4를 구하시고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는 지수법칙을 풀기 훨씬 편하거든. 이제 의도가 이제 로그로 풀어보라는 거니까 로그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로그로 고쳐 쓰게 되면 로그 45의 27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로그로 고쳐 쓰게 되면 y는 로그 5의 81이야. 자, 그러면 대체 뭘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잘 봐. 27이 3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지. 81은 3의 4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한 줄 더 변형을 하게 되면 3분의 x가 로그 45의 3이고 4분의 y가 로그 이제 3의 5의 3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근데 뭐가 거슬리지? 위치 다르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근데 여기 봤더니 애초에 역수였어. 그러니까 얘를 3분의 x를 x분의 3은 로그 3의 45라고 쓰는 거고 y분의 4는 로그 3의 5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뺄셈을 하게 되면 두 로그에 뭐가 돼? 뺄셈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로그 45 빼기 로그 5가 되니까 5분의 45가 될 거 아니야. 로그 3이 9의 제곱이 되겠지. 9가 되겠지. 로그 3이 9가 될 거고 그 결과는 2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 당연히 지수 계산이 더 쉽습니다, 맞지? 근데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 2번은 쌤이 그냥 넘어갈게. 2번 넘어가고 이 밑에 74번 잠깐만. 74번. 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사실 지수로도 할 수 있거든. 지수로도 풀어줄 건데 이제 얘는 로그가 더 편하다는 거지. 해보면 a 더하기 b를 로그 3의 4라고 쓰자. 그 다음에 a 빼기 b를 로그 2의 5라고 쓰자. 내가 여기서 이 친구를 2의 제곱으로 쓴 다음에 다시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 써도 상관없지.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치수끼리 뭐해 있는 상태야? 얘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로 인수분해 될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세로로 곱해버리자. 이렇게 곱하자. 그럼 뭐가 나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가 될 거고 2배의 로그 3의 5가 되는 거야. 그럼 요 2랑 뭐 되는 것처럼? 약분은 아니야, 맞지? 약분은 안 되는 건데 약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럼 뭐야? 얘를 다시 여기다 올리면 뭐가 돼? 3의 로그의 정리해서 이거 제곱은 5의 제곱. 그래서 25가 됩니다. 괜찮지? 여기서 엄청 특별한 발상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진 않아. 근데 이제 얘를 지수로 풀려면 지수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하래. 근데 어차피 이 a제곱 빼기 b제곱은 방금 봤다시피 이 두 지수의 뭐야? 곱이잖아, 맞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지수끼리의 곱은 뭐에서 만들어진다고? 거듭제곱에서 만들어진다고, 맞지? 그러면 어떻게든 거듭제곱을 상을 만들어야 되거든. 봤더니 여기가 얼마야? 4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는 3의 2분의 a 더하기 b제곱을 바꿔 쓸 수 있어. 다시 2는 3의 2분의 a 더하기 b제곱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3의 2분의 a 더하기 b 제곱의 a 마이너스 b 제곱은 5라고. 그렇지? 우리 양변 제곱하면 똑같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산보다 더 간단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더 발상적이야. 이 말을 이해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지수 계산은 지수가 낫다. 당연히 지수인데 맞지. 근데 복잡한 지수 계산도 지수 계산이 더 간단할 수 있다. 과정이 더 짧을 수 있다. 하지만 계산의 그 어떤 발상의 어려움은 로그가 훨씬 적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시험 봤을 때 시험장에서 너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기본 자세를 보면 돼. 쉬워? 지수로 풀어. 오케이? 어려워? 일단 고민해보는 건 좋은데 안 되면 로그로 풀면 계산은 무조건 나온다. 라는 마인드면 충분하다니까.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 정도 생각하면 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로그 b 마이너스 c의 a 더하기 로그 b 더하기 c의 a 그리고 는 2배의 로그 a 그다음에 곱하기 로그 b 더하기 c.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일단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로그를 이제 보면 뭐부터 보는 거 같아 보니까 쌤이 계속 밑부터 보는 거야.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근데 지금 밑이 다 어때? 다르잖아, 맞지? 아, 그러면 얘는 밑변환 공식을 써야 돼. 게다가 지금 진수가 전부 다 어때? A가 A로 똑같잖아, 맞지? 역수를 취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수를 뒤집어서 밑을 A로 다 바꿔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도 뭐 분수 신경 생기지? 그래도 그게 의도인 거야. 해봅시다. 로그 A B-C 분의 1 더하기 로그 A B 더하기 C 분의 1 이렇게 는 로그 A B-C 곱하기 로그 A의 B 더하기 C 분의 2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할까? 양변에 얘의 분모를 곱하자. 어떻게 돼? 얘랑 약분되고 이게 남을 거고 얘랑 약분되고 이게 남겠지. 그러니까 정리된 식은 로그 A B 더하기 C 더하기 로그 A의 B 마이너스 C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을 이제 로그 밑이 같은 그리고 계속 다 1n 두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빼면 되지. 로그 A의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2가 되고 그러면 로그에 정리해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A제곱이 될 테니까 결국은 뒷변의 길이가 B인 직각 이제 삼각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괜찮니? 결국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7? 177입니다. 77. 자, 77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로그 A의 B는 3분의 로그 BC 는 그다음에 9분의 로그 CA 이렇게 줬어.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얘는 식꼴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억나니? 지수 단원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섭섭?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본 계산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로그 A의 B는 K가 됩니다. 로그 B의 C는 3K가 됩니다. 로그 C의 A는 2K가 됩니다. 괜찮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잘 봐봐. 보여? 맞지? 약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네, 1 나와요. 괜찮아? 그래서 얘는 27K 세제곱이니까 K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되겠지. 다 나는 게 문제고 다. 괜찮지? 그냥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6번 합시다. 6번.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는 제로. 두는 알파 베타라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필요하네. 그러면 베타 제곱은 36 빼기 4라서 32가 될 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뭐 하는 얘기지? 로그의 위치 같으니까 a의 알파 베타의 10제곱을 계산하면 돼. 맞지? 근데 a가 어차피 2의 5제곱이고 알파 베타가 2였으니까 2의 10제곱이 돼서 5분의 10이니까 그냥 2가 되겠지 않지? 매우 간단한 상식 문제입니다. 자, 2번 나보고 2번. 2번을 봅시다. 2번을.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는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a가 두근이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5를 더하면 2의 b를 더하면 5가 되고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1이 될 겁니다. 자, 그때 로그 a의 b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뭐라는 얘기지? 주어진 정보의 밑은 얼마? 얘네들 밑은 지금 서로 다르지? 그럼 뭐 하는 얘기야? 밑을 2로 통일하라는 얘기죠, 맞지? 그러니까 얘를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로 쓰라는 얘기지. 그럼 뭐야? 그냥 사실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a분의 b 하면 a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가 a 더하기 b가 5인 거고 a 곱하기 b가 1인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셈이 그냥 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곱셈이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일단 별거 없고요. 다음에 잠만 쌤이 스트레이트로 수업 안 하는데 쌤이 졸려가지고 밑에 가서 잠깐 뭐 좀 챙겨볼게.